안녕하세요. 밀리미터입니다. 제 이사를 왔습니다. 전에 살던 약 45제곱미터 전용의 오피스텔에 있다가 전용 7사짜리 이제 투룸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사를 계획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죠. 아무래도 건축을 한 사람이니까 입지랑 그런 것도 좀 봤고, 그 다음에 평면도 좀 봤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 집을 선택했는지 좀 말씀드리면,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평면 짜실 때 좀 참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컨텐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소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 집인데요. 위례에서 또 위례로 이사 왔고요. 뭐 크게 위치는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오피스텔도 똑같고, 오피스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확장 면적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용 7사짜리가 그대로 이제 실사용 면적으로 다 투영이 됩니다. 아파트로 하면 한 5구 정도 되는 그 정도 면적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 아파트 5구짜리도 어떻게 발코니 확장 이렇게 많이 해서 방 3개를 뽑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족 구성원 이제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 거의 0.77명인가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애가 있는 집이 많지 않죠.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계속 더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5구의 방 3개는 너무 작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딱 아파트 5구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발코니 확장까지 다 합면. 그래서 5구에 방 2개 정도 하면 그 각 공간들을 좀 서브하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좀 공간과 그 공간을 도와주는 별도의 서브 공간들이 함께 묶여져 있다면 평면이 훨씬 더 다채롭고, 또 요즘 워낙 다 짐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수납 공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용 5구에 방 3개 넘으면 정말 방 3개에다가 수납할 데가 아무 데도 없거든요. 거실도 뭐 그렇게 넓지도 않고 주방도 넓지도 않고, 그리고 주방이 이제 더 넓고, 그 다음에 식사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공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 집을 제가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꼭 맞는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반영하는 좀 넓은 주방, 그 다음에 다이닝 공간이 조금 더 강조된 공간, 그리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레이아웃, 그리고 더 넓은, 굉장히 럭셔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넉넉한 화장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식 공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바와 많은 게 부합되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사도 했고 한번 저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투룸이에요. 일단 전용 7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투룸 딱 나오죠. 항상 말씀드릴 때 도면 보실 때 뭐부터 보는 거냐면, 현관 열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 집을 바깥에서 방까지 가는 그 순서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현관이에요. 지금 여기가 현관 여기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옆에 이제 신발장이랑 엄청 큰 거울 하나 있고요. 현관이 좀 유달리 이 집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면 사실 이 집이 레이아웃에서 하나 이해는 안 되는 게, 요 앞에 그 불투명 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리가 이제 바로 안에 보이지 않게끔 해주기는 하는데, 굉장히 꺾어서 들어오는 집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없는 게 조금 더 집을 쾌적하게 보이는데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걸 넘어서 보면 지금 복도 공간이 이제 뭐 있는 게 보이시죠? 복도가 요렇게 있고, 바로 들어오면 이제 옆으로 가면 이제 여기가 이제 다이닝 및 주방 공간인데요. 하나 특이한 거는 일자형 주방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일자형 주방에다가 싱크대는 좀 커요. 700이 넘는 사이즈의 싱크대여서 제가 좀 설거지하기 좀 편하고, 옆에는 지금 4구 인덕션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통 일반적인 집에서는 사실 잘 볼 수 없는 구조인데, 싱크대 앞에 커다란 이제 환기창이 하나 있어요. 이런 구조를 사실 우리나라 식탁에서 주방 공간에서 보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게 또 가능한 이유가, 여기도 보통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 전용 84, 85의 전통적인 3베이 이런 게 많은데, 근데 요거는 건축가가 직접 디자인을 좀 한 것 같아요. 여기도 또 남향이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주방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기 및 싱크 양옆으로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런 식기세척기 같은 거 설치할 여유 공간도 있고요. 물론 상부장도 있고. 그래서 이쪽 열어두면 굉장히 통기가 잘 돼서 전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가면 작은 다용도실은 아니라 똑같은 바닥 마감으로 해서 약간 창고 같이 하나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온갖
식재료나 뭐 창고나 쓸데없는 것들 다 박아두고 현재 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면 여기에 이제 냉장고랑 각종 수납장들이 있어서 여기 식음료들이 다 이제 다 돌아가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냉장고 하나 배치해 놨고요. 이제 4도어 냉장고 들어갈 크기이고, 근데 여기 특이한 건 아일랜드 식탁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있는데, 냉장고에서 뭘 꺼내면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밑에 수납함들이 여기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작은 바 테이블처럼 올려놓고 쓰는 거죠. 밥 먹는 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밑에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밥 먹는 데는 아니고, 여기가 여러 가지 올려놓고 좀 같이 조리하고 그런 공간이고, 요 앞에 식탁을 같이 좀 놨습니다. 지금 여기가 딱 식탁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4인용 테이블 놨고, 요 뒤에는 이제 요 아래도 뭔가 이제 부자재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 뭐 에어프라이어 같은 거 올라가 있고, 믹서기 올라가 있고, 뭐 형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볼 때 5구 타입 중에서도 주방이 굉장히 넓게 나온 축이어서 제가 이제 많이 치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동선이나 여러 가지 수납 용량이나 그런 게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사실 이 공간 보고 사실 이 집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누차 이제 저희 뭐 강의 오시면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점점 현대사회로 올수록 이런 식음료 공간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집을 지으실 때는 반드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거실에서 뭐 하십니까? 제가 항상 거실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거실이 아니라 멀티미디어실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시는 거는 사실상 소파 놓고 TV 놓고 보는 거밖에 없잖아요. 서양처럼 소파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 서로 마주보게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를 멀티미디어실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닥 공간의 행위 밀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주방보다. 다 밥 먹을 때 얘기하고 이제 차 마시고, 또 더군다나 저희가 2인 가구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다용도관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차 마시고 이제 책 보고 뭐 가끔 공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공간의 가장 위계가 높은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거실이 높은 게 아니라 주방이 제일 높은 공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설계할 때, 집 설계할 때는 이 공간을 어떻게 가장 럭셔리하게 뽑을지를 가장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관해서 물을 쓰는 공간, 뭐 조리하는 공간이니까 이어서 화장실로 같이 가보면, 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되게 괜찮은 게 어떤 면에서 괜찮고 어떤 면에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괜찮은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건식이에요. 여기가 밑에 물론 배수구가 하나 있기는 한데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언더 마운트로 해서 손 씻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신 거울 있고요. 안에 쭉 들어가면 이제 여기 열면 뭐 샴푸나 뭐 드라이기나 그런 거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좀 호텔에서 보시던 거랑 유사하죠. 어떤 형식이냐면 변기랑 세면대랑 변기, 샤워기, 세면대가 다 각각 구분되어 있고, 그 사이가 유리 칸막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90cm 정도 돼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물이 튈 일이 거의 없죠. 여기서 샤워할 때 물이 튀어도 여기로 안 넘어가겠지 하는데, 사실 밑에 바닥 틈으로 구별을 잘못 잡히면 넘어가기는 하고, 저희 집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쾌적성 면에서는 여기 변기랑 세면대 쪽은 바닥이 젖을 일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굉장히 쾌적하기는 한데, 제가 아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좋은 점은 이렇게 화장실이 넓고 세면대 형식이기 때문에 이 위에 올려놓고 뭘 쓰기 좋고, 이제 물이 튀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위생관리에 좋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화장실을 할 때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호텔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집 같은 경우에는 저 전집에 있던 화장실처럼 세면대 공간과 샤워, 그 다음에 변기 공간이 따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벽이 유리벽이 아니라 정말 가벽 형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화장실을 2명에서 동시에 사용하기가 좋은 구조가 되거든요. 막말로 한 명이 똥 쌀 때 한 명이 여기서 세면기에서 뭐 하기가 되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 다음에 공간의 밀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요거는
분리가 돼서 있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아쉬운 점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가장 이제 배설의 욕구, 그러니까 가장 본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럭셔리한 게 좋거든요. 그런 럭셔리한 공간,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집을 두 번 선택한 두 번째 이유가 또 화장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관에서 오고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설명드렸고 공용 공간 오면 거실이에요. 여기 거실인데 이게 저희가 55인치 TV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55인치 TV를 놓고 소파를 여기가 4m 정도 폭이 돼요. 4m 뒤에 놓으면 화면이 너무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한 중간 정도에 놨습니다. 한 3.2, 3m 정도 되는 그 길에 딱 두고 뒤에는 그냥 띄워놨어요. 이것도 배치하실 때 알아두면 되게 좋은 팁인데 그 소파를 벽에 꼭 붙여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청소할 때도 이게 훨씬 나아요. 훨씬 밀고 당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55인치 TV를 잘 보기 위해서는 적정거리가 3에서 3.3m이거든요. 65인치면 그거보다 좀 더 길고 75인치면 4m를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 이 길이는 적정한 길이를 찾으셔야지 꼭 이걸 소파를 벽 뒤에 밀어붙여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노는데 좋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집이 넓어 보이게 하는 느낌이 들려면 어떤 장치를 해주면 좋냐 하면 순환동선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동선이 뭐냐 하면 가까이 공간을 계속 뱅글뱅글 돌 수 있게 해주면 그 집이 더 커 보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선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 집 같은 경우에도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주방에서 순환동선이 구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면 이렇게 냉장고 앞으로 해서 싱크대, 그 다음에 식탁으로 해서 다시 빙글빙글 여기 돌 수 있죠. 그리고 이 거실 공간도 소파를 조금 앞으로 띄워둠으로써 여기 순환 동선이 이렇게 완성돼요. 그래서 여기는 순환 동선이 두 개, 공용 공간에 두 개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집에서 느낄 때도 계속 뱅글뱅글 돌아다니니까 집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환 동선을 만들어주는 가구적 레이아웃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방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저희 업무 보거나 그런 책상 게임하거나 뭐 그런 방인데 이 집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어요. 이 방이 두 개 있다는 건 뭐 그렇게 방이 두 개 있는 건 뭐 알죠. 제가 항상 집을 지칭하는 말, 투룸, 쓰리룸, 원룸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방은 두 개인 걸로 돼요. 방에서 어차피 잠만 자기 때문에 방은 두 개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 방을 서브하고 있는 공간, 방을 서브한다는 공간은 결국 수납 공간이거든요. 그 수납을 어떻게 처리했나 보면 보통 이제 붙박이 가구를 짜놓거나 그렇기는 한데 붙박이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별도의 이제 워크인 클로젯이 있는 거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그걸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붙박이 가구보다. 왜냐면 붙박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붙박이가 또 요런 데 코너에 잘못 가면 또 곰팡이 낄 위험도 있거든요. 그 뒤쪽에.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워크인 클로젯 시스템인데 이 집이 정말 특이하게 각각의 방에 워크인 클로젯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워크인 클로젯으로 해서 디귿자로 이제 다 팬트리가 되어 있고요. 옷도 넣을 수 있고 뭐 안 보는 책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보관도 할 수 있고 카메라도 보관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책상 두 개를 이렇게 놔서 여기 문이 있으니까 바로 워크인 클로젯을 직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선을 짜 놨고요. 여기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데스크 공간이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침대이거든요. 침대 안방 공간인데 워크인 클로젯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워크인 클로젯이 모두 있다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다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요즘의 트렌드상 각각의 분들이 다 짐이 많은 형상이기 때문에 이런 수납 공간이 각각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집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했고 세 번째로 만족하는 이유가 바로 이 워크인 클로젯이 각각의 공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통합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2인 가구 혹은 3인 가구 아이가 한 명 있는 집까지 커버할 때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느껴지고요. 다시 정리하면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주방 공간, 다이닝. 제가 LDK라고 할 때 D와 K, 그 중에서 D가 별도로 있고 여기는 이제 D와 K가 골고루 좀 강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럭셔리한 화장실, 럭셔리까지는 아니라도 이 세면대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변기와 샤워기 공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유리로 되어 있는 점은 좀 아쉽다는 점, 그 다음에 각각의 서브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공간의 다양성 그리고 순환 동선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거실 동선 등이 굉장히 이 집에 높은 합격 점수를 좀 주고 싶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용 8, 5 그러니까 10제곱미터 정도 차이 나는 집이 이 오피스텔 단지의 메인 단지거든요. 그 단지들을 보면 가격 차이를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냥 결국 방 하나 더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평면적으로 볼 때 아마 이게 쾌적성이 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형 평수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데는 이만한 평면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이 있는 뭐 또 다른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있다면 다음 집은 이제 그런 형태가 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방이 3개 있다고 하면 이런 거 워크인 클로젯 없어지고 화장실 좁아지고 주방 좁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방을 하나 더 만드는 형식인데, 결국 그 하나 방이 가는 형식이 창고처럼 쓰거든요. 옷방이 되거나 아니면 짐 쌓아두는 방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 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그 방을 하나 없애고 이렇게 각각의 작은 공간들을 각각의 공간에 서브로 넣어줌으로써 각 공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런 스타일을 설계를 하고 저도 이런 집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집들이 단위 면적당 가격 경쟁력이 다른 똑같은 면적 대비 뭐 그런 방보다 훨씬 더 높고, 더군다나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좀 이끌어내더라고요. 뭐 소유는 조금 더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축사 평면을 논의할 때 요런 각 공간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면서 화장실에 힘 한번 주고, 그 다음에 DK 주방과 다이닝 공간에 힘 한번 줄 수 있는 설계를 하면 반드시 나중에 시장에서 좋은 보답으로 성공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집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밀리미터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